송지원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KBS 창원 라디오 라이브 경남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역에서 발견하는 세상 이야기를 함께 나눕니다. 김태훈의 썰. 지역 스토리텔링 연구소 김태훈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오늘의 퀴즈 한 번 더 소장님이 소개해 주시죠. 네, 근무 중에 다치거나 아파서 일을 못하게 되면 받게 되는 수당은 무슨 수당일까요? 1번 야근수당, 2번 상병수당, 3번 병장수당, 4번 위풍당당. 샵 289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 4679님이 보기 위풍당당 듣고 아들이랑 빵 터지셨다고 하는데 이렇게 재밌다는 문자 받으면 너무 뿌듯한 것 같아요. 저희 제작진이 이 퀴즈 낼 때 되게 많이 고민을 하거든요. 예, 좀 이병, 일병도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해봅니다. 아, 뭐 이등병 수당 이렇게요. 아, 재밌습니다. 오늘은 어떤 썰 준비하셨어요, 소장님? 아마 처음으로 퀴즈하고 아무 상관없는 썰이 될 것 같은데요. 예. 조금 시간이 지난 보고서가 하나가 있어요. 우리 지역에서 발간된 보고서인데 예. 주목을 생각보다 받지 못한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좀 소개해 볼까 합니다. 보고서 제목이 경남 청년 여성 인구 유출 대응 방안입니다. 청년 중에 여성이네요. 네네. 제목만 봐도 대충 짐작이 가긴 하는데 언제 어느 기관이 지금 내놓은 거예요? 이 프로그램에서도 여러 차례 소개된 걸로 아는데요. 경남 여성가족재단이 발표한 자료인데 예. 올해 4월 말 4월 29일 날 나온 자료예요. 그러니까 딱 2달 된 거죠. 아직까지 예. 따끈따끈한 그런 보고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취임했으니까 그 인수위 시절이라고 해야겠죠. 인수위 시절에 이 네네. 경남 여성가족재단 기능 축소 논란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지난달 이제 도지사 인수팀이 명칭과 조직 변경에 관해서 좀 지침을 전달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었죠. 네. 특히 이제 재단의 그 정책 연구 기능을 경남연구원으로 이관하자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좀 반발이 좀 있었는데요. 이 보고서가 바로 그 정책 연구 파트에서 이제 조사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보고서 좀 이렇게 내용을 보면서 이 여성 정책 연구가 이렇게 경남연구원 쪽으로 흡수가 되면 이런 연구 보고서가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좀 생각이 좀 솔직히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경남 청년 인구 유출 방안 뭐 이런 거는 나왔겠지만 여성 인구 유출 방안 이런 얘기는 또 없었을 것 같긴 하네요. 네, 그래서 좀 뭐 오늘 또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판단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그러면 보고서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이게 청년 인구 유출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이제 그 내용과 질이 최근에 들어서 크게 바뀌고 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핵심입니다. 예. 지난 20년 동안 그 경남의 총 인구 대비 청년 인구 비율이 20년 동안 27.3%에서 17.3%로 10%가 줄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비교를 해봐야 되잖아요. 원체 이제 청년 인구 자체가 줄었으니까. 그렇죠. 전국 평균은 19.5%입니다. 그러니까 한 2.2%가 경남이 더 작은 거죠. 전국 평균보다도 경남이 더 청년 비율이 낮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남의 구심력보다는 원심력이 지금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근데 더 심각한 문제가 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청년 남성 인구는 27.7%가 줄었는데 청년 여성 인구는 무려 37%가 줄었다는 거예요. 아, 그럼 여성이 빠지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얘기네요, 지금? 훨씬 많이 떠난다는 거죠. 비율적으로. 그리고 물론 이제 뭐 서울이나 외국으로 또 유학을 많이 가지 않습니까? 네. 인구 유출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근데 일정한 패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보통 이제 20대 정도에 타 지역에 이제 타 지역으로 떠났다가 경험도 쌓고 인맥도 만든 다음에 한 30대쯤 되면 약간 좀 성숙한 숙련된 인적 자원으로 고향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꽤 많았다는 거죠. 그런 패턴이 있었는데 예. 이 패턴이 차츰 약해지다가 2019년을 기점으로 해서 더 이상 돌아오지 않는 패턴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럼 아예 그 뭐 서울이나 수도권 이런 데서 자리를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돌아오질 않는 거죠. 이제 나이가 들어도 돌아오지 않는. 그래서 이제 그걸 순유출이라 그러는데 순유출도 남성보다는 여성이 훨씬 더 많더라.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보고서를 보다가 이 연구자의 어떤 그 마음이 읽히는 대목이 있었어요. 네네. 우리가 흔히 뭐 선거 지지율이라든지 주가를 얘기할 때 박스권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안에서 있잖아요. 이렇게 등락을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걸 이제 박스권이라 그러는데 예. 이 연구자 이 박스권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 박스권이 최근에 깨지면서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아, 그래서 이게 좀 연구자가 얼마나 절박했으면 이 단에 있었을까 이런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주변을 보면은 한두 사람의 개인적인 사례들은 이렇게 접하지만 이렇게 수치로 보면 확 와닿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전 궁금한 게 그렇게 떠난 경남의 청년 여성들은 그러면 어디로 주로 떠나나요? 물론 뭐 당연히 서울과 경기 수도권이 압도적으로 많겠지요? 그렇죠. 서울과 수도권이 큰 비중인 건 사실인데 네, 아까 이제 2019년도부터 좀 바뀐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주요 유출지로 3등으로 부산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아, 부산으로 가요? 경남 청년들이? 네. 그리고 대구, 울산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같은 저는 이제 경상권이네요. 예, 그게 저는 이게 시사하는 바가 좀 적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물론 이제 해석을 좀 더 해봐야 되겠지만 예, 예. 서울과 수도권을 선망하는 거는 뭐 누구나 다 선망을 하지 않습니까? 너무 뭐 매력적인 곳이니까. 네. 근데 부산이나 뭐 울산 정도 같은 경우는 사실 출퇴근도 가능하거든요. 위치에 따라서는. 맞아요. 근데 이제 그곳을 이렇게 유출지로 선택을 했다는 거는 뭔가 이렇게 꿈과 선망을 따라서 떠났다기보다는 우리 지역이 지금 싫어서 떠나는 그런 좀 요소가 좀 많지 않나. 아, 왜냐하면 서울과 수도권을 가려면 되게 용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돈도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한데 그렇죠. 거기에 비해서 뭐 물가라든지 이런 게 좀 뭐 익숙한 부분도 많고 하는 그런 부분을 순유출지로 선택했다. 이거는 지금 살고 있는 이 지역이 싫은 게 아닐까 이런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좀 그거는 좀 속상하네요. 우리 유튜브 댓글로도 삐종우님이 경남을 떠나는 청년들 좀 짠하다 얘기를 하시고 태정태세 비욘세님은 일자리가 거의 없다고 우리 고향에서 네네. 살고 싶은데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떠난다 이런 얘기도 하시거든요. 사실 이제 저는 예. 경남 쪽에서 일자리가 없어서 떠난다는 얘기는 조금 좀 더 안을 좀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 전국적으로 봤을 때 예. 경남이 상대적으로 일자리는 좋은 편이잖아요. 산업도 많고 기업도 많고. 그렇죠. 뭐 예. 큰 기업들이 많죠. 근데 뭐 제조업 위주라서 아마도 여성들이 그렇죠. 또 일할 곳들이 많지 않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을 그 문화의 부분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아, 이게 그래요. 이 보고서를 보면 예. 예를 들어서 뭐 일자리 문제라든지 주거의 문제라든지 문화 인프라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항목별로 분석을 해서 예. 정책 대안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걸 저는 뭉뚱그려 보면 결국에 이제 문화의 문제가 아닌가. 우리 지역에 여성 친화적인 문화가 과연 있는가, 얼마나 있는가 이런 걸 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뭐 우리가 학교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어릴 때 자라는 네. 학교의 교육의 문화가 있는데 그 교육의 문화가 과연 여성들에게 여자 아이들이 되겠죠. 그 과연 좋은 문화인가?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 문화, 제조업 문화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지역의 그 여성들한테는 좀 부담스럽고 때로는 이제 숫자적으로도 너무 딸리고 회사 안에서 너무 가부장적인 문화가 있지 않나. 뭐 이런 것들도 좀 챙겨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문화적인 관점에서 찾아봐야 떠나는 이유를 조금 더 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네. 근데 이제 문화가 문제라고 하면 뭐 다 맞는 것 같기도 네. 한데 네네. 또 이게 되게 막연하거든요. 이렇게 문화가 부족하다, 문화 인프라가 없다라고 하기에는 뭐 구체적인 예를 하나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느낀 거 하나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예. 저는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서 창원에 왔을 때 되게 좀 다른 문화가 느껴진 게 있었어요. 저도 이제 뭐 전문가 회의나 자문 회의를 가게 되면 예. 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창원에서 이렇게 하긴 하면 꼭 먹을 거를 챙겨줘요. 예를 들면 이제 그 과일이라든지 아니면 돌아갈 때 떡을 챙겨준다든지.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다른 지역에서는 그런 거 별로 없습니다. 아, 그래요? 회의하러 왔는데 좀 그 회의를 하는 게 목적이지 마시는 물 정도는 모르겠지만 뭐 배고파서 맛있는 거 먹으러 온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 지역에서는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뭐 시청에 가든 맞아, 그랬던 아니면 것 기업에 같아요. 가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 회사에서 대부분 여성들한테 시키는 거죠. 여성 직원들이 시험 쳐서 능력을 평가받아서 입사를 했는데 과자 그런 일을 챙겨주고 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예.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라는 거죠.
예. 아마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기업 문화를 만들고 경남 청년 여성들을 떠나게 만드는 게 아닐까 이런 반성도 해보게 되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경남 여성가족재단 좀 축소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역 스토리텔링 연구소 김태훈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퀴즈 정답은 2번 상병수당이었고요. 0651-4679-0108-3485 카카오톡 아이디 오순정님께 커피 교환권 선물로 보내드리죠.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